요즘 아픈 건 아닌데 계속 지칩니다. 집에 있어도 쉬는 느낌이 없고 혼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 정도는 다 그렇지. 하지만 이 상태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몸이 아니라 생활이 먼저 버거워진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은 아프지 않은데도 계속 지치는 사람들, 혼자 버티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더 지칩니다. 밖에 나가면 힘들 줄 알았는데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무겁고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가장 편한 공간이었습니다. 밖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운이 빠집니다. 소파에 앉는 순간부터 피로가 느껴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게을러졌나? 의욕이 없어진 건가? 하지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회복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집에 있으면 몸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집에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미뤄둔 일들이 생각나고 괜히 불안해집니다. 밖에 있을 때는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집에 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게 집에만 있으면 더 지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생활의 리듬이 쉽게 무너집니다. 시간 구분이 흐려집니다. 아침과 낮의 경계, 낮과 저녁의 경계, 밥 먹는 시간도 대충 넘어가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듬이 무너지면 몸은 쉴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계속 피곤합니다. 이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몸에는 분명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몸은 괜찮다는데 왜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지치지? 이 질문에 병원은 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몸이 아니라 생활이 고장나면 병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집은 치료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집은 회복을 방해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움직임은 줄었는데 자극은 늘었습니다. TV, 휴대폰, 뉴스,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머리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더 힘들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집에만 있을수록 피로는 더 쌓입니다. 이건 밖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집이 회복을 주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이 더 이상 회복의 공간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엔 그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안 만나는데도 더 지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을 안 만나면 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지 그 상태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